네, 마지막 질문도 저희 그룹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두산그룹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이 후반에 더 강했네요. 10%나 급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마감됐고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이번에 사실 굉장히 유동성 리스크에 몸살을 앓았던 이 두산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실히 유동성 위기가 나아지는 그런 단초를 발견했다고 보세요? 오늘 주식이 올랐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 두산그룹주들이 아직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정말 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나왔던 두산건설의 실적도 정말 한 2년 만에 실적이 좀 전환이 되긴 했는데 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 이제 두산건설이었습니다. 그렇죠.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모두 다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멍난 곳을 채우다 보니까 이 이동성에 대한 리스크 완화 이 뉴스가요 지금 몇 년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만으로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유동성 리스크 완화될까? 저는 지금도 아직도 부담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산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혈하고 또 나온 것에 채우고 두산건설이 제일 문제였는데 얘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팔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매각까지요. 그리고 가장 이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캐, 두산중공업 이쪽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실적 나오는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봐야 돼요. 저는 기대가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편향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체 중장비 기계에 대한 판매수도 높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중국 안에서의 내수 장비들이 더 많이 팔리지, 이 우리나라께 계속, 중국이라는 시장은 기대감을 계속 가져줬지만은, 실질적으로 국산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선전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최근에 와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저성장 정책으로 좀 표시를 좀 바꿨습니다. 소비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연초만 해도 강하게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커지다 보니까 자국에 대한 성장을 저성장으로 대한 포인트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안에서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조금 커지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중국으로에 들어가는 특히나 이 개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에 대한 벽이 좀 계속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 두산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컸었는데 실적이 나왔던 것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 정도 상승이라면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실적이 기대치를 많이 낮췄던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서 반긴 것뿐이지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매각되지 않는 한 그룹주가 완전히 달라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네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은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신용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두산그룹은 거의 3년 동안 계속 매도 의견 줬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근데 수요일 날에도 이거 참 두산그룹 관련돼서 좀 질문이 와서 제가 답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는 이제 저는 좀 좋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쪽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미국 쪽 두산 밖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렸죠. 원래 두산그룹 하면 진로 소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진로 소주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IMF 되면서 LG그룹이 반도체 빼앗기고 삼성이 반도체에 집중하는 대신 자동차에 안 간다는 조건 걸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몰아주고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수시장 기반의 산업을 했었던 게 두산그룹이에요. 원래 식료품이나 소주 같은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이런 거에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중공업이나 기계, 그렇죠. 경기 민감 관련된 기업들. 두산그룹이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그다음에 두산밥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 인프라 쪽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갔던 거죠.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좀 무리하게 삽니다. 주식
그러니까 기업들을 좀 비싸게 인수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통이 내역들을 큰가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가 매수, 저가 매도 잘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체를.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덩치 컸던 두산그룹이 되게 많이 쪼그라들었던 게 사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박용만 회장으로 넘어갔던 이 구간 동안에 두산그룹이 약했던 이유가 이제 그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좀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네. 매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잠재된 물량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두산그룹에서 그나마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두산 박해인데 두산 박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채 경기가 좋잖아요. 네. 트럼프가 우리 미국에다가 투자하라고 해서 지금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두산 박해비 어떻게 보면은 선진시장 쪽에서 좀 득이 돼버리는 좀 상황인 거죠. 네. 여기에 이 승계와 관련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이 좀 됐고. 그래서 저는 두산그룹은 이제는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뭐 화려한 시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이어졌던 장기 하락에서는 이제 저는 벗어나는 단계라 저는 봅니다. 그러면 김정수 전문가님 이번에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호실적이 그룹주의 어떤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알짜였던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것도 분명히 플러스 네네. 요인이 되죠. 분위기 반전에는 일조했다. 다만 일조했다라고 핵심은 볼 이제 수가 밥켓으로 있고요.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다시 인적 분할 재상정 되잖아요. 그럼 다시 주식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산그룹 하면은 유동성 관련된 문제 때문에 또 승계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럼 주식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쵸. 이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명예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시 인적 분할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회사들 상황을 보니까 옛날보다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요인 때문에 두산그룹 네. 자체가 저는 장기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네. 요건 거의 지금 제가 3년 만에 정반대 의견 포지션이 드리는 확 거예요. 달라지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살짝 다른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좀 판단을 잘 해주셔야겠네요. 일단 두산건설도 일조를 했고 밥켓 중심으로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좀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를 이번에 확인했다라는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